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지환입니다. 오늘 드디어 싸우는 심리학 책을 갖고 마지막으로 김태형 소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김태형 소장님을 모셨는데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소장님이 그동안 이 싸우는 심리학 촬영하면서 느낀 소감이라든지 뭐 시청자들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새로운 시도로서 이 책을 쫙 자세하게 훑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방송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꼬장꼬장하게 따지는 방송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시청률은 당연히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낮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는 높으나 네. 대중성은 별로 없는 방송일 수도 있는데 좀 두고두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내용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올려놓으면 사라지지 않으니까 네. 괜찮은 방송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그 조회수라든지 영상 같은 건 모니터링 하는데 조금씩 조회수 높아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신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늘어나고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또 평소처럼 좀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든 세상을 변혁하라 편에서 다가올 세상은 인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의미심장하게 네. 10명의 의인을 기다리며라는 네네. 그런 주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0명의 의인을 기다리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제 에리 프롬이 유대교를 믿었다라기보다는 그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았는데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에리 프롬이 이제 쓴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운명에 관하여 하느님에게 간청하면서 하느님의 공의에 도전하였을 때 그는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그 이하로는 말하지 못했다. 10명의 의인도 없다면, 즉 정의의 이념이 구현된 가장 작은 집단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조차 그 도시가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이제 뭐랄까요, 핵무기를 이렇게 쏠라 그랬잖아요. 소돔에다가. 멸망을 딱 하려고. 네, 핵무기를 하나 쏠라 그랬거든요. 전략 핵무기를 소돔을 싹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딱 결심을 했어요. 네. 근데 소돔에 이제 있는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쪼른 거죠. 기회를 달라. 안 돼.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핵무기 쏘지 마라. 그 대신 10명이 안 되면 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소돔같이 많이 썩은 도시도 바꿔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고, 10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제 비유적 표현이긴 한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도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선지자들, 선각자들, 혹은 변혁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완전히 다 죽어서 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희망. 네,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10명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20세기 이제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엄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 생명을 가진 인간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류가 로봇화 되었다는 거죠. 로봇처럼 바뀌었다.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인간이 다 돼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인간이 다 돼지로 바뀌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선택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에리 프롬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는 지탱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에리 프롬이 얘기한 이 갈림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성을 다 상실하고 우리가 다 완전히 망가지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우리 인류가 서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부동의 신념을 가진 누군가가 다수를 흔들어 잠에서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이제 에릭 프롬은 그 성경에 빗대서 예언자라고 불렀고요. 네. 그 예언자가 출연해야 되고 그 예언자들이 뭉친 변혁 집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 인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 본성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인간 본성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사회를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걸 놓쳐서 못하게 되면 인간 본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로봇, 에릭 프롬의 표현대로 혹은 돼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전멸합니다. 제가 볼 땐 딴 걸 다 떠서라도 환경 파괴로 전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에릭 프롬은 예언자가 필요하다. 네. 선각자가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계속. 10명의 의인은 그걸 상징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10명의 예언자. 예, 의인. 예. 의인.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예언자 10명이 한국 사회에 있을지 그리고 그 1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 미래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세보니까 10명은 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10명 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에릭 프롬은 확신성 있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물건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고 인간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확신성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는 21세기에 다시 살아나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제가 쓴 얘기고.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네. 인간 본성을 상실하지 않은 인간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정치식도 뛰어나고 또 인품도 뛰어나서 의인 소리를 들을 만한 또는 예언자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다수의 대중도 여전히 저는 인간 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10명의 의인이 잘 사람들을 깨우치고 설득하고 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이런 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임계점. 어떤 면에서 임계점에 도달했을까요? 뭐 불평등 아닐까요? 불평등 문제. 네. 그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안보 불안, 남북 관계, 그러니까 네. 분단 체제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네. 우리의 이제 인내심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간주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전반적인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네.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다 바뀝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세계사적 어떤 대전환기에 들어섰어요. 이 상태에서 한국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해가는 중인데 그냥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쿼드? 한미일 네. 삼각동맹.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드니까 네. 미국이 힘이 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혼자서 하면 되지. 네. 야, 너들 우리가 시작할 테니까 따라와. 이러면 되지. 굳이 그 일본을 군사대국화로 무장시켜서 재무장화시켜서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거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가 힘이 세면. 네. 힘이 약하니까 끌어들여가지고 한국, 일본 다 끌어넣어서 반중 전선을 치려는 거 아니에요. 반중 반북 전선을. 거기에 반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러시아, 중국, 북 세 나라 북중러라 그러죠. 북중러는 또 연대 연합이 강화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이 3개 북중러의 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충돌하는 중이에요. 대만을 놓고 충돌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 충돌은 과거랑 틀립니다. 과거는 이런 충돌을 할 때 네. 하다가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는 하다가 타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가 밀어붙이다가 타협을 보는 거라서 대체로. 그러니까 북을 막 밀어붙이다가 아이 좀 안 되겠다. 너무 세다. 이러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타협을 하려고. 주도권이 그 미국한테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쪽에서 밀어붙이는 형국이냐 하면 북중로가 밀어붙이는 형국이에요. 네. 강대강을 선포했잖아요, 북에서. 근데 이 강대강이 하다가 다시 강대 약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강대강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강대강입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밀고 나가서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유, 그만할게. 안 되겠어. 우리가 못하겠어. 전쟁을 못하니까 이제 그냥 나갈게. 이러든가 전쟁하든가 해요. 그러니까 그 판으로 지금 북이 미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강대강으로. 그리고 강대강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북쪽은. 미국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려니까 엄청 쪽팔리고 그게 그만두면 한반도 패권, 나아가서 동아시아 패권, 아시아 태평양 패권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아주 결정적 전환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쉽게 얘네들은 물러나기 힘들어. 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한국이 어디에 딱 껴있냐. 이 망해가고 있는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이제 망조가 분명히 들은 한미일 동맹에 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냥 북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정상적인 교역을 하고 교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한미일 이 돌격대의 꼬봉으로 동등한 자격도 아니고 맨 밑에 부하로 참여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죠. 윤석열이가. 거기에다 세계 경제는 안 좋아요, 원래. 여기에다가 이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국가가 유지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풍요종덕 사연이 뭐니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현재 이 국제현실 속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대미 추종 정책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더 이렇게 촉발하는 것 같아요, 위기를.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당연히 빠져요. 전쟁 안 합니다. 중국, 북 다 핵무장 국가들입니다. 전쟁 안 하죠. 그러면 어디를 치겠습니까? 이제 빠지면 중국이. 평택부터 치거든요. 그렇죠. 평택이 미국의 전진기지예요. 세계 제패 전략을 위한 대중국 전진기지고 당연히 치겠죠. 그럼 북에서 평택을 중국이 치라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칠게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국이 미국과 붙든 남쪽이랑 붙든 북은 자동 개입되게 돼 있어요. 북이 쳐도 중국은 자동 개입돼요. 대만과 한반도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형국에서 윤석열이 지금 불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큰소리 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결국 미국이 물러가든지 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상황에서 지금 놓여 있는데 제가 볼 때 전쟁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미국 애들이 완전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결국에는 미국 애들은 물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강대강의 대결에서. 네. 그랬을 때 윤석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괜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만 사이만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과연 남북 관계는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이 이 맹목적인 대미 추종, 대미 종속 외교를 그만두고 그런 정책을 포기하고 빨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쓸데없는 그 미국의 그 꼬붕이들하고 놀지 말고 빠져나와야죠. 지금 미국 꼬붕이 노릇하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눈치 빼가면서 줄타기 하고 있어요. 한국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빠져나와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뭐도 살고 다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런 인식을 가진 집단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예, 일부 진보 진영 말고는 민주당도 그건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의인에 안 들어가는 거죠. 민주당은. 의인에 포함 못 10명의 의인이 안 되는 10명에 뭐 포함 못 시켜주는 거죠. 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한국 사회가 결국 굉장한 지금 어떤 전환점에 서 있다. 중요한 어떤 분수령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해결은 잘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는 해고 네. 이 반제사주 진영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네. 지는 해가 뜨는 해를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차피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기 패권을 내려놓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미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한국의 모든 모순의 출발점은 미국의 한국 지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제 막 욕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미국만 욕해 그러는데 이제 곧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가면 국가보안법 체제도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극우보수 세력도 약화되고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거고, 그렇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대변화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0년 만에 다시 한번 제2의 해방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보다 더 나을 수 있죠. 오히려 해방 시기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방됐을 때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해방이 되면은 또 미국과 같은 존재가 지금 없으니까. 없어요. 네. 우리가 미국을 몰아내면 그렇죠. 미국보다 더 센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장인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없죠. 일본이 들어오려고 깔짝대는데 저것들은 안 되죠. 그렇죠. 예, 아직 힘이 없고. 진정한 해방. 그렇죠. 곧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선생님은 보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 지형도 바뀔 거고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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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국내 상황을 보면 암울한데 네. 이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과 세계 정세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시구나. 저희 사우나 심리학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요 지금 김종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듣고 또 희망을 갖고 생업에서 열심히 살아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10명의 의인의 기다리는 의미하고 또 김종수 선생님이 바라본 한국 사회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우나 심리학은 오늘로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사우나 심리학을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사우나 심리학을 다시 보게끔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촬영하는 하면서 이제 응원해 주신 분들 이렇게 다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한국 사회하고 국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굉장히 좋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통일시대 유튜브 채널에 항상 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사우나 심리학 책과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삶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생의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싸우는 심리학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갖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